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160번 반복할 때 앞면의 동전이 한 개인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하는 거죠. 반복한다. 독립시행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런 얘기니까 이항분포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감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요 160번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좀 적어야 되는데 3개의 동전 던져서 앞면이 한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처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8분의 3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은 160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60에다가 8분의 3에다가 8분의 5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이거래 8, 20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로 약분하면 또 아니고 4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남고 여기 5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이거 뭐 계산 좀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분의 그러면 5 곱하기 3 곱하기 5 뭐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뭐 이 정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x의 분산값을 구해야 되라. 뭐 변환이죠.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제곱해서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의식에 대한 4배를 하게 되니까 이거 약분해 가면서 10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15에 10 곱했으니까 150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그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역시 반복한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독립시행 그 후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해서 내용들을 좀 딱 정리해놓은 이 과정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뭐 변수 변환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서 좀 당황하지 말고요. 이거는 뭐 제곱해서 써가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변수 변환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부분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하나 선택했는데요. Ag 이상일 확률이 딱 줘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평균이 13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확률로 봐서는 이제 굳이 적어야 되겠죠. Ag 이상일 확률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이쪽 확률이 지금 0.0668이다 이런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요 Ag까지 확률이 0. 그러면 4 332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확률 이제 1점으로 얘기죠. 표준화시켰을 때. 자, 식으로 보게 되면 x라는 변수가 a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시켜 가게 되면 표준편차 6분의 a-13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 결과 자체가 이제 확률이 0.68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6분의 a-135 표준화 이식 자체가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 되겠고 곱하기 해주면 a 값은 이제 135에다가 이제 9를 또 더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144가 답이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렇게 깔끔한 그냥 정규분포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건데요. 일단 내용 정리가 자체가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정규분포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A보다 클 확률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살짝 좀 메모하면 무엇을 풀어가는지가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수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수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풀어간다는 사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제가 살짝 정규분포 모양 그린 것처럼 해서 뜻 파악을 좀 하고 진행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111223 숫자가 적혀있는 6개의 공인들을 주문해서 3개의 공을 추출해가지고 권한이 공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럼 뭐 expectation x바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평균의 기대값은 이게 이제 뭐 평균하고 이제 똑같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핵심 항목이 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변수가 1, 2, 3 변수 x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확률들이 지금 6개의 공 중에서 3개니까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대값을 뭐 가볍게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분의 3, 4,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6분의 10에다가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웃배이에다가 표현 평균의 기대값, 아이고 더하기 1도 있었군요. 더하기 1, 2 돼 있는 부분 때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요,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이 부분들은 맨 처음에 이론 딱 적어줬듯이 평균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곳에다 3을 곱하면 15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16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좀 물어보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 뭐 분산을 또 이렇게 막 물어봤다면 이건 n분의 바리안스 x 뭐 이런 형태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뭐 표본에서 뭐 3개짜리 표본 만들어 가지고 거기 표본 평균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집단에 있는 이론 가지고 구해간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 살펴봅니다. 평균 표준 편차 그렇게 준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16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차가 10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x바하고 m하고의 차이가 10 이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 다시 좀 쓰게 되면요, x바가 m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m-10 이렇게 돼서 이 차이가 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표준화 과정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표준화 쪽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크기가 1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4분의 1 처리되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 16. 이게 지금 계산 다 되게 만들었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10만 남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그냥 4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곧바로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2배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10이니까 이제 2분의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분의 5 이렇게 되면은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4938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그 확률이 이제 2배다라고 해줬으니까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98에다가 987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9876 이렇게 정답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살짝 이제 문장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평균하고 차이가 10이다 이런 얘기들, 뭐 이거 뭐 수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써가면 무엇을 구해가는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대신 우리가 이제 추출해서 처리해 준 거니까 이렇게 구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이 항목들 표준화식 됐습니까? 표준화식 형태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처리해가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론 공부한 기본 틀에 딱딱 이렇게 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론 학습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144인 모집단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또 이번엔 표본 n을 열심히 더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좀 차를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해간다는 거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식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a, b 이렇게 구해가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차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차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빼기를 하게 되니까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실내 구간 길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는데 뭔가요? 크기가 n인 표본에서 구해간 곳은 나중에 CD에서 이제 구한 결과 그럼 거의 이 식이 되겠습니다. 2배의 z 루트 n 지금 모르는 거죠? 시그마는 시그마가 돼 있고 n만 가르쳐 줬네요. n에다가 뭐 이거는 14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n은 좀 모르고 처음 구한 게 144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해간 것은 이제 b 마이너스 여기는 또 2배 해주는데 애초에 또 2배가 있는 거죠. 오호. 그러면 이제 z 돼 있고 그다음에 루트 요게 이제 144가 되는군요.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z 이제 또 시그마까지 다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배 루트 n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루트 144 이렇게 되니까 이거 12제곱인가요?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약분하면 이제 6이 되는 거니까 뭐 n이라는 것은 6제곱인 3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자체에 구해가는 이 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내 구간 길이, 이거 이제 길이가 되겠죠. 길이 구해가는 이 표현들이 뭐
빼기 해주면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실내 구간 나와 있는데 B-A를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하자. 오, 방금 전에 푼 문제인데. 그럼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표준 편자가 12인 정단에서 64인 표본을 주체로 얼파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자, 2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퍼센트니까 모르니까 Z는 그냥 이대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기가 64, 그러니까 8로 풀리겠고, 시그마 표준편차 12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길이가 얼마나 나왔나요? 실내 구간 길이가 6이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약분 4 되겠고, 4 약분하면 3 되겠고, 3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2 해서 이제 Z값이 이제 2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를 좀 되겠죠? 이번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면에서 실내 구간 길이 3이 되려고 하면 n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배 돼 있고 Z가 지금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2라고 쓰면 되겠고 루트 n 모르고 19만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3이 되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뭐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가 6에서 3으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나누기 하는 형태의 이제 루트 n이 들어가는 항목인데 그대로 뭐 그냥 할까요? 이렇게 4 처리해주고 알겠습니다. 루트 n은 그러면은 곱하기니까 4, 4,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4배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런 것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4를 좀 곱하게 되는 거겠고 뭐 16 제곱하면 됐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16 제곱하면 이제 25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실내 구간 길이 원래는 뭐 실내 구간 자체를 구해서 뭐 빼기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 뭐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지금은 6에서 3 되는 거니까 뭐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3에서 n을 구해 가도 되겠고 이 부분에서 6일 때 어떻게 되면 3이 될까 절반으로 줄어들까 이렇게 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트 요 n 자리에 루트 지금 뭐 루트 4n 이런 형태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개수에 대해 4배 해주는 개수 그게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뭐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할 때 빈번히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모평균, 모표준편의 종류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뭐 쓰게 되면 뭐 20에 1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1제곱이나 1이나 똑같으니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4개를 추출해가지고 4개의 수명 총 합이 86시간 이상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86시간 4개니까요. 4로 좀 나눠야 되겠죠. 4, 2, 8 처리해주면 되겠고 6 내려오고 4에다가 2가 처리되니까 0.5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표본 평균 X바 자체가 지금 21.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뭐 4개를 추출해낸 거니까 루트 4 되겠고 표준편차 1이었고 21.5 X바 마이너스 M 2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수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저희가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기 주면 되겠고 1.5 1.5에다 2를 곱하기 주는 거죠. 그럼 뭐 3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그럼 표에 가서 3 좀 찾고요. 자, 클 확률이니까 0.5에서 4987을 좀 빼야 되겠죠. 와, 그러면 이제 확률이 무지 적은데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00013 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조금 낯선다라면은 뭐가 좀 낯선 거예요. 86시간 4개 돼 있으니까 나누기 해서 표본 평균을 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균 안 구하고 뭐 4개 합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뭐 가볍게 표준화해 가는 과정에다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 이론 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본형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역시 또 확실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보건 추출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평균을 좀 x바라고 하겠다. x바의 제곱 자체가 제곱의 기대값이 b분의 q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모집단 자체를 보게 되면요 변수가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한 개씩 이렇게 하니까 확률도 전부 다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표를 또 쓰려면 또 잘 써야 되니까 아유 표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 형태가 되겠죠. 자 오래간만에 좀 평균 이런 거 구해야 되겠습니다.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좀 다 처리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렇게도 뭐 15가 되는 거니까 평균 뭐 3 가볍게 좀 처리해서 평균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저 5분의 1, 4, 그 다음에 9, 16, 2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기 좋은가요? 뭐 20에 30에다가 그러면 30에다가 그러면 이제 5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뭐 1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분산까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1-9 처리해주니까 와우. 뭐 모집단은 뭐 아주 깔끔하게 좀 잘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표본 분산을 좀 구하면 되겠죠. 표본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니까 지금 4개를 추출했다고 했는가요? 보건 추출로 4개의 공을 꺼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분의 2 이렇게 돼서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이제 드디어 갑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분산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x파 이 부분들의 뭐 제곱 이런 형태를 좀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계산해주면 이제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럼 2, 9, 18에 19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다. 이때 이제 또 P분의 Q 아까 쓰는데 좀 더하기 하라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정답은 20일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출한 4개 추출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표를 뭐 곧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요. 항상 이제 이렇게 모집단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조사한 항목을 가지고 그다음 이제 표본 분산구하고 아이고 이게 좀 분산이 아닌데 아유 이거 좀 잘못 썼군요. 이 기대값이죠. 기대값 이런 형태 됐습니까? 아 중간에 이게 좀 자, 지금 어쨌든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사이의 관계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되는 그런 측면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이번에는 좀 집중력을 조금 발휘하고 필요한 부분 좀 메모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좀 이해되셨죠? 이해되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와 4개짜리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모집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한 변 길이가 1인 종 육각형 ABCDF 알겠습니다. 6개의 꼭지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택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호호호 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또 변수 변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넓이 자체를 좀 잘 구해야 되겠고 뭐 삼각형 모양들이 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좀 판단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정육각형이니까 점들을 좀 잘 찍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대략 좀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요. 뭐 이웃하는 뭐 뭔가 좀 규칙적인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웃하는 변이 이렇게 2개인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삼각형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한 변 길이가 1, 1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 120도 돼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4분의 루트 3에서 좀 나오면 되겠죠. 4분의 루트 3에서 좀 나오면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뭐 참고로 뭐 변길이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코사인 3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루트 3입니다. 이런 것들 좀 구해놓으면 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좀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뭐 도형 이해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점들을 또 역시 또 뚱뚱 찍어가지고 이제 육각형 딱 돼 있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해줄까요? 뭐 어떤 삼각형 좀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변을 하나를 이제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하나인 경우, 그럼 하나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직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게 1, 여기가 이제 루트 3, 이 쓰잖아요. 이거 아니군요. 여기 뭐 지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3에서 이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됐을 때. 자, 이번에는 공통인 변을 요건 이제 뭐 두 개를 공유하는 경우, 한 개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해 주면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정삼각형 만들어지죠. 한 변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3 제곱 이렇게 처리된가요? 곱하기 3 이렇게 됩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 해서 이제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4분의 루트 3이 이제 공통이니까 4분의 루트 3을 이제 공통으로 좀 꺼내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1, 2, 3 이런 형태로 해서 표가 좀 완성되겠습니다. 좀 엉터리 표죠. 자, 6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고른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6, 5, 4에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냐 이제 좀 살펴가면 되는 건데, 이건 뭐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고 해주면 꼭지점에서 유탄변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 부분들은 대신 또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삼각형 모양 자체가 지금 삼각형 있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삼각형 자체는 이제 딸랑 2개가 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 이제 가운데 부분들은 그럼 이게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돼 있을 텐데, 자, 처음 이렇게 하나씩 공유하는 경우가 지금 이쪽 편으로도 있고 반대편으로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좀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한 점 또 빙그르르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 이제 6개 되는 거니까 6, 2, 12, 12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표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이산항률 분포표가 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0분에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 2, 3, 여기 좀 전부 다 이제 또 6이 공통이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6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좀 나간 거겠고, 그럼 여기 1 곱하기 1 되겠고, 여기는 2가 되니까 2는 4에다가 어이구 6 공통이 아니었습니다. 좀 너무 까불었는데요. 그냥 6 이렇게 하겠습니다. 24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만 약분해서 지금 소거하면 되는 거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계산을 좀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마인가? 36이 되니까 4로 약분하면 4, 9, 36 이렇게 처리되겠죠. 20 그러면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0분의 9 루트 3, 더 이상 좀 약분이 안 되는 건가요? 항목 좀 나왔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20에다가 어이구 또 좀 변수 변을 또 했네요. 20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0 익스펙테이션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좀 소거가 돼가는 거니까 9 루트 3 처리되고 다시 루트 3 더하게 해주면 정답 10 루트 3에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루트 3은 뭐 더하게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산수 과정만 좀 추가하는 항목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넓이를 구해간다라고 돼 있는데, 와, 3점 선택해가지고 넓이를 구해간다라고 돼 있는데, 넓이를 구해갈 때 관점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게 변 공유하는 게 2개일 때, 1개일 때,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됐습니까? 없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변수 자체를 좀 잘 구해야 되는데, 변수 자체를 좀 잘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제가 도와드리니까 조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통해서 다음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스스로 이제 변수를 좀 잡아서 풀 수 있게 좀 이번 기회에 좀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 평균, 모 표준 편차가 가르쳐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변평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대체에 대해서 C 값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네요. 목에서 온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간 부분들, 이 부분에서 C의 의미는 좀 뭐냐면, 지금 근데 C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0보다 크다 됐으니까 이제 절반이니까 0.03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기억은 뭡니까? Z값이 A보다 클 확률이 0.05다. 0.03보다 좀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0.05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C하고 A하고 비교해주면 C값이 더 크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다음은 뭐겠습니까? 표준화 과정 거쳐서 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바 이 부분들이 C 플러스 7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크기가 25인 부분,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여기는 뭐 그냥 넌센스 퀴즈네요. 루트 25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 딱 사라져가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C 플러스 75에서 평균 75니까 딱 빼주는 거니까, 이 부분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C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에 해당하는 C보다 클 확률 자체가 0.03이니까 작을 확률 이만큼 구해가는 거라면 0.97입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디귿은 뭔가요? X 바가 B보다 클 확률인가요? B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면 되겠죠? 루트 20 그냥 1을 쓰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B-7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에서 구하는 확률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0.01이다. 여기 0.03이면 0.01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작은 확률이 좀 0.01 이렇게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값이 그러면 B-75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C하고 B-75를 비교해 주게 되면 B-75는 숫자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항목이 좀 딱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맞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항목이 좀 세 개가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질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나서 살펴보는 거니까 뭐 표준화 과정만 좀 잘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출한 크기 돼 있으니까 루트 n분의 25 이렇게 루트 25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 그다음에 모표준 편차 5 이렇게 처리해서 뭐 1 된다는 부분 잘 외우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절대값 대해서 0.06이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계속 관여되는 C 값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미스가 나면 이제 큰 틀 크게 이제 문제가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니까 절반 0.03 이렇게 확률 확실하게 좀 잘 메모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겠고 이 부분만 주의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뭐 표준화식들을 표준화 과정 정확하게 잘 대처하게 하면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살짝만 메모 조금만 해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다른 면 나오면 의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4번 시행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을 24번 반복하는 거니까 뭐 이항분포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두 개 동전 던져서 앞면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오면 앞면 뒷면이니까 두 가지니까 뭐 확률 2분의 1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나온 변수를 그럼 y라고 해주면 되죠 뭐. 그죠?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라 가겠고 24번 던지면은 12번 나오겠고 또 2분의 1을 또 곱하게 해주니까 그럼 또 이게 평균이 분산이 좀 이상한데요? 그죠? 지금 이쁘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또 곱하게 해주면 또 얼마가 됐습니까? 6이 됩니까? 이런 형태가 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은 좀 P 좌표를 확률 변수니까요, 이 부분에서 나온 것을 이제 팩 대신 Y라고 해야 되겠네요. Y 이런 부분들이 그럼 12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우리는 점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점수 그럼 변수 X라는 것은 Y번 나오면 3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24 마이너스 Y 이런 형태가 되겠으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건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5y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는 이런 거라고 좀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산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리언스 5y 마이너스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러면은 25 바리언스 y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가야 되는데 분산을 좀 구해놨죠. 분산 6이라고 좀 구해놓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럼 25 곱하기 6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5, 6, 30에 12에 정도 150 되겠습니다. 150 이렇게 구해가는 항목.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던져서 나오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횟수에서 이렇게 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좌표 자체가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두 개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가는 이 항목이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항분포 따라서 그게 이제 같은 면이 몇 번 나오고 다른 면이 몇 번 나오고 이건 좀 가볍게 처리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큰 틀에서 이제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 후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79.6% 길이가 L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내 구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열심히 우리가 X바에서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 그럼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은 뭐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되죠. 실내 구간 길이라는 얘기는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걸 빼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지금 79.6%다라는 이야기는 79.6의 절반을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된가요? 3, 9, 2, 9, 18 이렇게 되니까 2, 8이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0.39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1.27 되겠네요. Z값이 이제 1.27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1.27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열심히 구한 것을 이제 L이라고 하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모평균 M에서 실내 돈은 좀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 길이가 이제 2L이 되겠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실내도가 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이런 얘기죠. 크기에는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와 그렇다면 실내 구간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이 값 자체가 뭐 2배가 돼야 되겠네요. Z 값 자체가.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4가 되는 거예요. 2.54. 그럼 2.54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4945 0.4945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2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0, 9,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 9, 18에다가 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0.989 이렇게 되는 거니까 퍼센테이지를 고치게 되면 98.9%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뭐 실내 구간 구해가는 거에다가 이제 실내 구간 길이를 표현해가는 그런 식, 길이 표현해가는 식 좀 기억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요 Z값 자체에 대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항목들 좀 잘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크게 많이 어려운 형태가 아니니까요.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고 무슨 뜻인지만 파악하는 거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영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하는 함수 ht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르는 x에 대해서 15보다 작을 확률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t하고 변수 ht하고 좀 일치시켜한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h 2.5 이런 부분들은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기억을 풀려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그대로 확률 자체는 뭐 15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가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화 해야 되는데 2.5로 좀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가 되겠고 평균이 20 돼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2.5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표준 정규표를 그려갔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Z값 이렇게 표준화 됐을 때 뭐 2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의 질문이 거죠. 뭐 대칭 구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서로 어떻다 같다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을 풀려면 H2를 또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 역시 확률 자체는 뭐 1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야 하는데 이제 표준화 값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그럼 Z 값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갔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여기가 뭐 2일 확률들 2.5일 확률을 하게 되면 2.5 부분에 해당하는 H 2.5 이 부분들이 전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을 풀려면 H5를 또 한번 또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값이 15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여기가 Z값이 처리됐으니까 5분의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처리돼서 그럼 Z값이 마이너스 1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확률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이론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5배 한 거하고 뭐 비교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확률이 0.34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H5를 구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0.5에서 3413을 좀 빼야 되는 거죠. 3413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오호,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0.158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H2를 물어봤는데 2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Z값이 2.5인데 2.5가 없잖아요. 오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잘못된 건가?
2에 해당하는 부분들, 2.5에 해당하는 부분, 대수 비교가 있죠. 그죠. 확률이 이제 더 큰 확률, 2는 더 작은 확률. 그럼 요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477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477이 0.477이 되는데 이 부분 또 0.5에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228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5배를 한다. 5배를 해도 뭐 10 이런 되겠죠. 58 40에다가 25 14가 되겠고 25 10이니까 11 0.11 이런 형태가 되죠. 와, 그래도 뭐 1587이 더 크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뭐 더 작은 건데 이거보다 일부 좀 더 큰 항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OH2 이렇게 되는데 OH 2.5로 한 거죠. H 2.5 더 큰 확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H5보다 좀 작다 이런 이론이 나온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살짝 좀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이거 니은 부분이 지금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니은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뭐 디귿에 조금 우리를 좀 당황할 요소가 좀 있는데 이 부분 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표준 편차를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1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표준 편차가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 표준 편차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시계에 좀 들어가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5 부분, 2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5 이렇게 각각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뭐 표준화 시킨 다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비교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디귿에서 곧바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 부분에 나왔던 2.5 이 부분을 좀 이용하는 풀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학생들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 표준편차가 30분이군요. 정의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9명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표본평균 X바라고 했는데 GK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집단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표본 이야기군요. 주어졌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풀려면 G0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PX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M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는데요. 평균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H0 이렇게 되는 것도 이번 또 뭐가 됐습니까? H 하게 되면 X 바 이 부분들이 또 M보다 클 확률이죠. 평균보다 클 확률이니까 2분의 1분의 아이고 기억은 볼 것 없이 그냥 맞습니다.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G3을 구해달라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은 X값이 그럼 어떻게 되죠? M 더하기 30 곱하기 3 이런 부분들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표준화 과정은 좀 필요한 거겠죠? 표준 편차가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라져가는 거 30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약분해서 그냥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PX가 M-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M-30보다 원래 클 확률이군요. 큰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역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고 X바가요. 표준화 과정을 좀 하게 되게 되면 자, 9명 추출에다가 그러면 루트 9 3분의 30이니까 10이 되겠죠. 10분의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을 그러면 또 뭐 이 부분에서 M을 또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재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들은 고쳤을 때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져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니은도 맞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좀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G1, H1 해야 되는 거예요. 와, G1을 또 처리하게 되면 P X 값이 작거나 같다 M에다가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화 과정을 또 열심히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0분의 3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으쌰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하게 되면 X 값이 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M 플러스 30으로 바뀌겠네요. 3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을 자꾸 표시를 안 합니까?
A가 이제 10분의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좀 30이 되는 거죠.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3보다 큰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둘을 좀 더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갖다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 3보다 큰 확률 이렇게 좀 갖다가 합치면 되겠죠. 이런 내용.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기억력인데 이거 또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지금 주어진 정의를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규분포 이야기, 요거는 이제 표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모집단 이야기입니까? 표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식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X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이제 시그마 부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X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항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 돼 있고 하나는 X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준 편차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연산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주어진 확률들이 딱 나와 있을 때 생산하는 제품 중 9개의 제품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또 구했습니다. 이번엔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우리가 열심히 표준화해서 좀 식을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죠. X, A 이렇게 되는 확률. 자, 표준화 과정 열심히 가겠습니다. Z 값으로 열심히 가면 되겠고, 표준 편차가 6이니까 6분의 A-M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6분의 주어진 값에서 M을 빼니까 M-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수치를 보게 되면요, A-M, M- 이렇게 되니까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센스 있게 2배에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0부터인데 절대값 쓸 걸 그랬나요? 그냥 0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6분의 A-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이 0.9544다. 두 배 했는데 954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477인가요? 0.4772 곱하기 2 하게 되면 4의 4 맞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분의 A-M 한 요 부분이 Z값인데 요 값이 이제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A-M은 12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P 절대값 X파 마이너스 A 플러스 8의 절대값이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낯선가요? 낯설다면 좀 이렇게 표현을 가면 되겠습니다. X파는 A-8 플러스 1, A-8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범위를 좀 풀어서 써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표준화 시켜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Z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루트 n분의 가야 되는데 몇 개를 뽑았던 거예요, 자료를. 9개의 제품, 그러면 3분의 가면 되겠죠. 표준 편차가 6 했으니까 3분의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분의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7 되겠고, 2분의 A-9 해서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표준화 시켜가는 거고, 빼기 M이 없는데요? 어이쿠, 이 빼기 M 좀 살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A-M 빼기 M을 좀 열심히 다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써야 되겠네요. 엉터리.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A-M 값이 이제 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12에서 5 빼게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건가요? 5 해서 이제 계산 결과 나오겠고, 12에서 9를 빼니까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해야 될 Z값 형태의 좀 식인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2.4938에서 0.4938 되어 있는데 2분의 3이니까 0.433이 이 부분을 또 빼야 또 답이 되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 6, 0,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형태의 숫자 구성이 되는데요.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모집단 이야기인지 표본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표준화식 같은데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면 되겠죠. 아이고, 지금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빼기 빠뜨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죠? 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좀 처리한 부분들 좀 잘 살펴볼게요. 여기는 좀 됐고, 이 부분 할 때 이제 이게 금방 이 숫자 구성에서 이제 부호가 다른데 대칭 구조라는 사실을 좀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두 배 해서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좀 자신감하고 여유가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가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뭐 절대값 있고 막 이렇게 2n-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좀 겁주는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당황할 수 있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연습 많이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평균 표준편차 정비법을 따르는 확률 배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하하, 주어진 식의 확률이 1이다. 이런 얘기네요.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좀 열심히 좀 해갈 건데, 그죠? x값, 그냥 식을 좀 써야 되는가요? 아이, 곧바로 가죠. Z 해서 이제 표준화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5분의, 그럼 또 k-m-2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p, 표준화. Z 이번에 또 짝거나 갔다 5분의 k-m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확률이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좀 작다 확률인데 뭐 이게 평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보다 뭐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대칭 구조 해가지고 이 대칭 구조보다 적은 쪽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 구조니까 이쪽 가서 좀 채워져서 전체가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표준화시킨 요 값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반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k-m-20 하고 5분의 k-m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해 가면 그냥 z값의 합이니까 이 부분들이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5를 곱하기도 0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k 그냥 플러스 20이니까 k-m 이 부분들 20에다가 2로 나누니까 플러스 10 이퀄 제로 이런 관계식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관계식을 하나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뭐 뜻 파악만 하게 되면 또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집중을 좀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나 부분들 역시 x 부분들인데 뭐 k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역시 뭐 확률을 뭐 표준화를 좀 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5분의 처리해주겠고 k-m 되고 여기 이제 50-m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 k-m 결과가 여기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거니까 z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5분의 50-m 이렇게 확률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뭔가를 좀 이제 풀이를 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니까 2에 해당하는 0.477이 좀 모양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이제 확률 좀 구해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구해 가서 어딘가에 구해 가는데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1357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0까지 확률에서 여기까지 확률 좀 빼야 되는 거니까 0.4772에서 뭔가를 좀 빼야 되는데 뺀 결과가 1호 1355가 됐다는 얘기는 0.1355를 좀 거꾸로 빼면 되죠. 그러면 숫자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6에서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0.341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아마 1일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 5분의 50-m 처리된 이 부분들이 1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좀 뭐 마이너스 1이 돼야 정상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값은 50 마이너스 뭐 이 양식해서 뭐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양식해서 가는 거니까 55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m값 열심히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m값 구했고요. k값은 또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m값이 55 나온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면 그럼 k값은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k-m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55에서 또 빼는 거니까 그럼 45가 되는 겁니까? 4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55, 45 둘을 좀 더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정답은 좀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게 좀 풀고 나서 살펴보니까 뭐 표준화해서 그냥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주어진 거에서 값 찾아가는 부분들밖에 한 게 없는데 이제 문자가 이제 겨우 K하고 M인데도 이게 좀 연산하는데 좀 조금 이렇게 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는 부분들이 그 이제 표준화 시켜는 값이 이제 대칭 구조의 숫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정보. 그래서 이제 관계식 하나 좀 얻어냈고요. 그다음 주어진 정보 역시 위에서 관계식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처리한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한쪽 이제 변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문자처럼 주어져 있는데 대신 이제 확률이 주어져 있죠. 확률이 1359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다시 3413에 해당하는 Z값이 1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는 한 달에 20만 개의 로션을 생산합니다. 용량은 평균 100 표준편차 4인 정유표를 딴다고 합니다. 자, 4개씩 묶어가지고 세트로 판매할 때 검사에서 384 미만이거나 416 초과되게 되면 불량품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세트의 불량품이 생기는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8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를 뭐 4로 좀 나눠야 되겠죠? 4개씩 묶여져 있는 거니까 하나의 표준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49 36에다가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 되니까 46 2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6인가요? 416 그러면 또 4로 나눈 거니까 뭐 400은 100 되겠고 16이니까 4, 16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6만큼이 더 크고 작고 이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만이거나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96보다 크거나 같고 106보다 104보다 작은 뭐 정상 제품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확률들 표준화 좀 시켜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됐는데 지금 4개고 표준편차가 4 됐으니까 루트 4분의 4 되니까 이제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4. 아하, 여기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형태.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뭐 2배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일 때의 확률까지가 0.48 되는 거니까 이게 좀 0.48은 몇 96 되겠군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정상 제품일 확률이 되겠고 불량일 확률은 그러면 100분의 4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쳐야 되겠고, 자, 그럼 20만 개 이렇게 되는데 20만 이렇게 되는데 4개씩 묶어가는 거니까요. 5만 개가 만들어지겠고 매 제품마다 불량일 확률이 나왔으니까 1, 10, 100, 1000만, 5만에다가 불량일 확률이 10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5, 100, 1000만에다가 100분의 4를 좀 곱하게 되니까 동그라미 2개 지우고 50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00세트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렇게 좀 뭐 판단만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될 건 20만 개 생산인데 4개씩 또 세트 묶어서 파는 거니까 세트 개수는 이제 5만 개다라는 부분들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매 세트마다 불량일 확률들 이런 부분들 이제 조사해 가는 거니까 이 항분포다라는 내용 이렇게 좀 이론 연결돼 가는 부분들만 좀 점검하고 문장되어 있는 거 수식으로 좀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만 좀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복습해서 이 정도 가볍게 풀 수 있는 능력 빨리빨리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제품 또 1000개씩 상자에 묶어가지고 판매를 쭉 하는데 여기서 상자에 16개의 제품을 또 딱 끄집어내서 정상이고 미만이면 또 할인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 상자에서는 이렇고 B 상자는 이렇고 좀 다르네요. 그럼 뭐 좀 2개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좀 정리해주면 평균이 16에 표준편차 6 이런 형태의 분포를 따라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10에다가 이렇게 되면 또 6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16개 좀 추출한 거니까 이제 표준 평균들이 뭐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A 상자는 지금 평균이 16 이렇게 되는데 12.7 미만이면 불량이었던 거죠. 12.7 이렇게 되는데 할인된다는 얘기는 뭐 거의 뭐 불량품 형태처럼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은 이제 평균이 10이었는데 정상 제품 12.7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변수 자체를 뭐 x 바라고 하고 그러면 12.7보다 작을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표준화 과정 해주면 이제 z라고 좀 써야 되겠고 자, 16개 4분의 표준 편차가 또 얼마였습니까?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됐으니까 4분의 6이면 2분의 3 쓰면 되겠고
또 16에서 12.7이니까 16에서 12.7을 빼야 되는 거죠. 3에다가 3.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3으로 나누면 1.1에다가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2.2보다 작을 확률 0.4861, 0.5 마이너스 0.4861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면 0. 이게 좀 얼마가 됩니까? 9. 그러면 얘가 39, 139, 0139 이렇게 좀 확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변수를 이건 좀 y라고 할까요? 그러면 y바 자체가 12.7보다 클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고, 그러면 역시 뭐 표준 편차는 똑같습니다. 2분의 3 감사합니다. 12.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2.7, 2.7 3으로 나누게 되면 0.9에다가 2배 주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 그러면 4641이 되겠네요. 0.5 마이너스 4641 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0.95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에서 4를 빼니까 3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035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둘을 또 더하게 해야 되죠. 그럼 0.0359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8에다가 9, 어이구, 그럼 489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489? 0498, 이거 89라뇨. 98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498, 2번의 답이 되겠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건 없는 거죠. 표본인데 이제 표본 자체가 이제 좌측 표본, 우측 표본, 표본 자체가 뭐 두 종류가 돼 있으니까 표본 평균들의 이 확률들을 뭐 두 종류를 그럼 계산해 달라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긴 문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무엇을 구해가야 되는지 집중을 조금만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번 문제 통해서 뭐 경험을 축적했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복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Q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X바 확률이 마이너스 N분의 10 이렇게 줘야 되는데 확률을 뭐 표준화를 통해서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n인 표본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n분의 10 되는데 평균이 0이니까 가볍게 처리해서 z값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약분하게 되니까 루트 n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겠죠? 자, 근데 이제 확률이 0.3085 이렇게 되는데 짜잔 이제 이쪽 확률이 이렇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럼 반대편 이쪽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주어진 거고 연결되는 건가요? 19, 0.1925 이렇게 되는데 합치면 0.5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 z값 자체가 한 2분의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즉 루트 n분의 5 이렇게 처리해도 곧바로 2분의 1 가도 되겠죠? 이제 루트 n은 10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n값은 10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n이 뭐 최대값 이런 부분들, 여기 짝가나 갖다 돼 있으니까 뭐 좀 그럴싸하게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거보다는 좀 짝가나 갖다 되니까 뭐 굳이 뭐 부동어 안 해도 되겠죠. 뭐 뜻 파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쓸 때는 뭐 나오는 식 자체를 이제 부동어를 조금 더 연결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식 사이의 관계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표준화 시켜가는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보다 작아라 이런 얘기니까 이 확률보다 적어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점점 작아져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나중에는 뭐 음수니까 뭐 부등호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일이 좀 능숙해져서 그런가요? 근무 기간이 N개월인 직원의 평균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자, 표준 편차가 10인 걸 따른다고 합니다. 16개월 그럼 이거다 지금 16을 좀 대입하라는 얘기죠. N에다 그러면 16A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4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구하면 되죠. 84 이하일 확률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화시를 좀 딱 시켜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편차 12분의 84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이고 숫자가 좀 이렇군요. 자, 근데 확률이 0.028 뭐 작을 확률들이겠죠. 이렇게 요 확률이 0.0228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쪽 확률들은 좀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0.477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부호를 좀 바꿔서 12분의 16A 플러스 100 마이너스 84는 이꼴 2 이렇게 좀 깔끔 처리해야 되는 거죠. 16A 100에서 84를 빼니까 뭐 16 처리 되겠고 이항시켜서 24 이렇게 놓으면 되는 항목이 같습니다. 16A는 또 이항시키니까 8 되겠고 그러면 A 값이 뭐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A 값 구했는데요. 그 다음에 36개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36개월 그러면 36A 이렇게 쳐야 되죠. 36A 플러스 100이었죠. 평균이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거. 근데 2분의 1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18이 되는 겁니까? 118 이 정도가 이제 평균 생산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어떻게 된가요? 80 이번에 또 얼마인가요? 생산량이 106, 136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106, 136 이렇게 이제 확률들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또 이제 표준화 과정을 또 열심히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12라고 좀 주어져 있던 거죠. 1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항목 이런 얘기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은 또 열심히 또 산수를 해야죠. 자, 118, 136에서 118을 좀 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또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 8에다가 뭐 18 이렇게 쳐줍니까? 18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8에서 106을 또 빼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6, 2, 12, 6, 3, 1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하고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하고 1.5니까 이 두 개를 좀 열심히 더하면 정답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7745가 되나요? 7745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률 0.7745 해서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평균이 조금 이제 그때마다 바뀐다 이런 얘기죠. 개월수에 따라서 평균이 바뀌어가는 거니까 요 부분들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16개월 16 집어넣고 36개월 집어넣어서 바뀐 평균에 의해서 그렇다고 뭐 표준화식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빼기 해준 평균만 조금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평균 자체가 좀 바뀌어간다는 사실 앞쪽에서는 평균이 그러면 이율템이 이게 그러면 얼마예요? 108이었었네요. 그죠? 이렇게 좀 평균 자체가 좀 바뀌어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요. 집중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의 식사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뭐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64명을 추출해서 열심히 그래서 평균 X1 이렇게 돼 있을 텐데 95%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실내구간 구할게 m에다가 x1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1 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건데 문제 주어진 걸 보니까 똑같은 값을 더하고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x1 바 자체는 90.2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A다 이런 형태로 좀 나와있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64면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구해서 x2 그래서 또 똑같은 거 열심히 구하는데 좀 특이하네요. 원래는 이제 x2 더하기 a 요 값이 이제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항목인데 그럼 이쪽이 이제 x2 빼기 a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항목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결과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x1 어이구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즉 x2 파 마이너스 a 하고 x1 파 플러스 a 이 값이 결국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2가 대신 5 시그마라고 좀 주어져 있네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값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5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좀 들어가면 되죠. z 대신 여기 지금 95%에 1.96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1.96 됐고 루트 n 몇 명을 뽑았습니까? 64명. 그럼 이제 8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시그마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뭐 X1 자체는 지금 이쪽에서 좀 계산됐죠. 90점이라고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90점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는데 1.96에 뭐 8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 시그마 빼기 여기 이제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 해주니까 4분의 1.96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90.2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약분이 되는 건가요? 4, 4, 16에 4, 9, 36, 그러니까 4.9가 되겠죠? 와우. 그럼 4.9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0.1 시그마가 이제 90.2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하하, 이런 형태인가 그는 봅니다. 아, 이게 좀 뭔가 좀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2배, 4분의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4.9가 아닌 건가요? 계산이 좀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커졌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0.49. 아이고. 0.49가 되죠. 아이고, 5 마이너스 0.49군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1이죠. 어이구. 이게 좀 산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4.51 시그마 이게 이제 90.2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게 근데 4.51하고 90.2가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시그마가 그럼 이제 20입니다라고 구해지는 거군요. 됐죠? 아이고 산수 때문에 이게 좀 맞아 틀릴 뻔했네요. 자, 이거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좀 잘 살펴본 게 좀 다행입니다. 자, 뭐 큰 흐름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을 좀 완벽하게 알아라. 역시 또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을 좀 완벽하게 알아라 이런 얘기죠. 주어진 정보고 매치업해주면 첫 번째 구했던 표본 평균이 90점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였고 뒤에 있는 이 값이 이제 A라는 사실들을 좀 알 수 있는 항목.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표현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 있죠. 문제에 매치업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좀 대입해서 연산을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이거 좀 자릿수 이런 부분들. 아이쿠, 이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좀 다시 잘 고쳤긴 말은 왕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실내 구간 구해가는 부분들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면 그런 내용이니까요. 실내 구간과 관련된 식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수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골고루 각 단원에서 좀 봐야 될 항목들이 잘 실려져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